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올해로 73세가 된 저는 그 물음 앞에서 가만히 멈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국밥집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고 지금은 소박한 연금과 월세 수입으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고맙다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시장 한켠에서 고등학교 단짝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20년도 더 된 시간이었지만 그 얼굴은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정자야. 하고 울먹이며 제 손을 덥석 잡던 그 친구.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랄까.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밀렸어. 남편은 우울증이고 애들은 연락도 없어. 넌 팔자 좋다, 정자야. 부럽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친구가 아니라 기대야 할 대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감은 점점 의무가 되었고 친절은 죄책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건 참아야 할 게 아니라 정리해야 할 일 아닐까. 통계를 보면 은퇴자 5명 중 1명은 보증이나 금전 거래로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파산의 80%는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그 수치 안에는 나 같은 사람들의 고요한 눈물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결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 당신의 마음에 기대고 죄책감을 자극하고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의 평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과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웃음 한 조각.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드러나는 진짜 마음. 어쩌면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자야,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렸는데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 앞에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든가 보다 도와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매달 돈을 건네게 됐습니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냥 비상금 ATM이었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쓸모없으면 닫아두는 그런 존재. 그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담낭에 종양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은 영숙 씨였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그래도 내 걱정을 조금은 해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한테 말해.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땐 귀 기울여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단지 돈이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존재였구나. 그 일이 있고 난 후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진짜 관계인지 아닌지는 내가 약해졌을 때 상대가 보여주는 반응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만난 한 어르신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10만 원만 빌려줬대요. 친구가 금방 갚을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서 2년 만에 3천만 원까지 갔답니다.
그동안 한 푼도 못 받았고 연락도 끊겼다 하시더군요.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교육비 없다, 병원비 없다. 계속 그러니 거절을 못했지. 도움이 필요한 줄만 알았는데 결국 내 노후가 무너졌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오랜 친구가 어렵다 하면 돕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걸 모른 채 지내다 보면 평생 모은 작은 평온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출이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40%는 지인의 빚을 대신 갚다가 생긴 빚이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 안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배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도움은 마음으로 하되 내 삶까지 내어주어선 안 된다는 것. 이제는 그걸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인간관계 유형,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 정자야, 이번에는 꼭 갚을게. 내 아들이 취직만 하면 바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처음엔 그냥 10만 원. 그 다음엔 30만 원, 50만 원. 그리고 나중엔 아무 말도 없이 기대는 눈빛만 남습니다. 처음엔 도와준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을 내 통장에서 대신 살아주는 느낌이 들죠.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따르면 노인 재정 상담의 38%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아껴온 노후 자금이거든요. 2. 감정에 호소하며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 내가 언제 너 어렵게 했어? 이번만 보증 서줘. 성공만 하면. 너도 챙겨줄게.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말 정말 위험합니다.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서곤 합니다. 71세의 홍길동 어르신은 40년 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 보증을 섰다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날리셨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월세방에서 사신답니다. 보증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지요. 3.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람.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이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참 무섭습니다. 우정을 미끼 삼아 당신의 양심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 할머니는 이혼한 친구가 안쓰러워 2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나중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돈을 받아야 할 것처럼 여기더랍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 의료비까지 써버리고 지금은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이루신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이 선을 넘어가면 내 삶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을 짊어져주며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의 평온과 안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돕는 일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이름의 손해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키는 지혜를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아끼고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걸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건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경쟁할 이유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답게 살며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론 친구, 지인, 오래된 인연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지치게 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1. 은근히 질투하고 비교하는 사람. 너네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며? 좋겠다. 우리 애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67세 수진 씨는 대학 시절 친구 영희와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승진 얘기를 꺼내면 그 회사 요즘 구조 조정 심하다며? 자녀 결혼 얘기를 하면 신부 집안 좀 이상하다지 않니? 축하보다 험담과 깎아내림이 먼저였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의 말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와, 내가 그랬잖아. 건강이 최고라고. 그 나이에 무리하면 안 돼. 그 말엔 안타까움보다 은근한 만족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비교하고 위에 서려는 관계였다는 걸. 2.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세상 다 끝났어. 나이 들면 다 병들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도 없어.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는 처음엔 안쓰럽고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어두움이 내 마음까지 파고들지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6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태영 박사는 말합니다. 노년기의 정서적 건강은 수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나누는 관계는 내 노후를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피로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소박하고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도 좋습니다. 과소비와 의존을 부추기는 관계. 이 나이에 뭘 아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쓰고 살아야지. 이런 말 위로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말이 지갑을 열게 하고 미래를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건강과 자유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1.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는 친구들. 강원도에 사시는 75세 이 할머니는 동창회 친구들과 어울리며 고가 건강식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다들 사니까 나도 사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원비가 없네요. 그분은 5년 만에 3천만 원의 적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노후에는 다시 돈을 벌 시간이 많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기에 한번 무너진 재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어르신의 말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땐 못 먹어도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늙어서 못 먹으면 그냥 참아야 해.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고 의지도 사라져. 2. 체면을 부추기는 모임. 너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준 골드카드야. 밥은 내가 쏠게. 이런 대화가 오가는 모임에선 자연스럽게 과소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부산에 사는 77세 최 할아버지는 골프 동호회에서 고급 골프채와 회원권 등의
5천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말도 못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돌아보니 그 친구들은 진짜 부자였고 허세 부린 건 나 혼자였어요.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34%가 체면 때문에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체면은 남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무너지는 건 내 삶입니다. 3.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정자야, 나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줄래? 택시비 아깝잖아. 이런 부탁 처음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요구받게 됩니다. 서울의 69세 최할머니는 거동 불편한 친구의 장보기 병원 동행까지 수년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아팠을 때는 전화 한 통 없더라 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학자 이정훈 교수는 말합니다. 도움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인 의존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기엔 시간도 체력도 마음도 다 귀한 자산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당신의 삶을 고갈시키고 맙니다.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관계는 단지 피곤함을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히 돈을 건드리는 관계는 건강, 가족,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소비는 순간의 기쁨이지만 노후엔 생존을 위협하는 덫이 됩니다. 이제는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소비 습관은 곧 생존 습관입니다. 적게 쓰고 편하게 사는 삶. 이게 가장 고급스럽고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그날 밤 김정자 씨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름 3글자를 적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우리 참 오래된 친구였지. 예전에 너와 웃던 시간이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너무 무겁게 해. 나는 이제 나를 돌보는 삶에 집중하려 해. 부디 잘 지내. 이 말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다.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서는 길,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김정자 씨는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죠. 왜 우리는 경계를 미루는가? 노년기에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60, 70대 대부분은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거절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다, 차갑다는 오해를 부를까 두려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병문안 가고 피곤한데도 부탁을 들어주고 마음이 힘든데도 웃으며 애써주곤 하죠. 하지만요.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관계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방법. 경계는 절교가 아닙니다. 선명한 선을 그음으로써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제 건강에 집중해야 해서 자주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엔 제 시간도 좀 챙기고 싶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해를 구하고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당신이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상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경계를 세우면 일어나는 변화. 처음에는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하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진짜 친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사람은 더 깊은 관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고, 기력이 다 빠지는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건 곧 평온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경계를 세운다는 건 거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건강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김정자 씨처럼 편지 한 장으로 경계를 세울 수도 있고 한 줄의 말로 조용히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는 삶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다시 걸어갈 시간입니다. 정중한 거절의 기술. 우리는 모두 관계에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죠. 하지만 거절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부에서는 정중하면서도 확실한 거절의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가장 효과적인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한 거절입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상대방은 그 틈을 파고들어 설득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경우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미안해, 나도 노후 준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 65세 정영호 씨는 20년 지기 친구의 거듭된 금전 요청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있는 돈이라고는 연금이 전부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 도울 여력이 없어.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거절을 할 때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거절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내 원칙이야.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내 원칙은 가족에게도 보증을 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개인적인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도 덜 상처받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서연 할머니는 친구의 사업 자금 보증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30년 일했어. 그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보증은 가족에게도 서지 말라는 거야. 그건 내 인생의 철칙이야. 미안해. 원칙을 내세운 거절은 관계를 덜 해치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존중받습니다. 3. 대안 제시하기. 완전한 거절이 어렵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은 빌려줄 수 없지만 일자리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복지관에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함께 가줄게. 이런 방식으로 거절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할 때는 무조건적인 아니오보다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관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대안 제시는 나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절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로 바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화법.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기 보호와 경계 설정에 있습니다. 1. 미안해 대신 고마워로 시작하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흔히 미안해로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기 죄책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대신 고마워로 시작하면 보다 당당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 68세는 부정적인 대화만 나누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우정 정말 소중해. 고마워. 하지만 요즘 나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야. 우리 만날 때 좀 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자신의 필요와 변화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나는 메시지 사용하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나는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너는 항상 부정적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우리가 만나면 종종 기분이 무거워져. 좀 더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박정수 씨 75세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소비를 줄이고 있어. 그래서 고가의 레스토랑보다는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는 게 더 편해. 나는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명확한 경계 설정하기.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30분 정도 만날 수 있어처럼 시간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무한정 열린 약속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숙 씨 71세는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당신 장보기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날은 제 일정이 있어서 어려워요. 명확한 경계 설정은 양쪽 모두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데 매우 유효하며 서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용적 대안 제시로 관계의 부담 줄이기. 노년기에 접어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치페이 선물 교환 규칙, 취미 모임 예산 설정 등 실용적인 대안들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제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더치페이 어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외식할 때 더치페이 각자 계산하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각자 계산하자라고 명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부담이나 실망 없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70대 회원들이 더치페이 카드라는 재미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모임 시작 전 오늘은 더치페이입니다 라고 적힌 카드를 테이블에 놓음으로써 각자 계산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규칙 설정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선물 교환 규칙 정하기.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선물 교환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생일 선물은 1만 원 이하로 하자 또는 큰 선물 대신 마음만 전하자는 제안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계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대구의 한 노인 동호회는 마음 선물 제도를 도입해 비싼 물건 대신 손편지나 직접 만든 요리를 선물로 교환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3. 취미 모임의 예산 정하기. 취미나 여행 모임에 참여할 때는 예산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여행은 1인당 30만 원 이내로 계획하자와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하이킹 클럽은 매년 1월에 그해 여행 예산을 미리 정합니다. 올해 우리는 1박 2일 여행을 분기별로 하되 회당 25만 원 이내로 한다고 정하면 예산 관리가 수월하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과 대출에 대한 명확한 경계 설정.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이나 대출 요청이 있을 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와 평온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1. 노카드 준비하기. 보증이나 대출 요청을 받았을 때 미리 준비된 대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평생 원칙이 있어. 자녀에게도 보증을 서지 않아.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라는 말을 준비해두면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한 황정민 전 지점장 68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 요청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당황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대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은행의 전문가 의견 인용하기. 보증이나 대출을 거절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은행에서도 개인 간 보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 그게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인 간 보증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거절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3. 대출 중개의 위험성 알기. 친구나 지인이 내 이름으론 대출이 안 되니 내 이름으로 해줘라고 요청할 때 이는 불법 대출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김현수 상담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년층이 지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나중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하락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진정한 우정은 경계를 존중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80세 이상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대전의 이순희 할머니 86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소비자지.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70년의 인생을 살고 난 후 김정자 씨는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바로 자신을 지키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편지를 통해 그 결정을 확고히 했을 때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그 어떤 감정보다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나 관계에 대한 의존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부산의 심리상담사 박은주 씨는 노년층과의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긴 늦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언제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정리한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 수원에 사는 최병철 할아버지 79세는 75세에 40년 넘게 어울려온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항상 술자리로 이어졌고 이는 건강을 해치고 저축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처음엔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회복되고 새로운 취미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후회 없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더라고요. 이 말은 최 할아버지의 결단이 자기 존중을 통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서는 비상시에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안내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규칙은 노년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먼저 돌보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와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기 자기 돌봄의 중요성.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김태환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년기는 체력과 재정이 점차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이기적이라는 오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김 교수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경험. 대전의 이순희 할머니 76세는 10년 전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자녀, 이웃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들 각자의 삶을 살겠지.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 이순희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낸 후 평생 꿈꿔왔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년 개인전을 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챙기니까 오히려 가족들도 더 행복해졌어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더라고요.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경험은 자기 돌봄이 이기심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바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삶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은 나 자신과 주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는 자기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자기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관계일까요? 우리는 종종 오래된 친구들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을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상호 존중과 성장에 있습니다. 1. 존중하는 관계. 정민호 박사는 진정한 우정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정이란 단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아니오라고 말해도 이해하고 개인적인 공간과 결정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광주의 임미영 씨 68세는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미안해, 지금은 어려워라는 대답도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런 관계가 40년 동안 이어진 비결인 것 같아요.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우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2. 상호 성장하는 관계.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인천의 박정호 씨 74세와 그의 친구들은 매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함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내 친구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그건 나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고 응원하는 관계는 우정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안에는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 에너지를 주는 관계.
진정한 친구는 만남 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의 김영수 씨 71세는 최근 오랜 친구 모임을 정리하고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전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술자리였어요. 다음 날이면 숙취에 건강도 나빠지고. 지금은 사진 동호회 친구들과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눠요.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져요. 진정한 친구는 만남 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함께 있을 때 기운이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의미. 진정한 우정이란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며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우정은 서로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재고찰하고 서로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에 다다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다는 이순희 할머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한 우정을 키워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만남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제2의 인생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미경 씨 67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니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친구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나를 알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3% 낮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 관계의 회복. 종종 오래된 친구 관계에 매달리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부산의 정혜원 씨 78세는 아내와 함께 주 2회 손주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친구들과 술 마시던 시간의 10배는 값진 것 같아요. 가족은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친구 관계가 가족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진짜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든다면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내 삶을 응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1.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의 시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정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써내려 가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만 그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압박에 의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2.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시간을 위해 용기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3. 김정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 김정자 씨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갔듯이 당신도 그런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 걸음이 매우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용기를 내면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자 씨처럼 자기 삶을 우선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당신의 삶을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용기 있는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면서 당신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노년기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친구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롯이 당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순간 무거운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이기심이 아닌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김정자 씨처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때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1.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며 만남 후에는 더 큰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만이 노년기의 귀한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가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작은 용기, 큰 변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은 더 밝고 자유로운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용기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이제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응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즐길 차례입니다. 4.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당신의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선택을 통해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을 더 밝고 자유로운 내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